주식시장의 주가라든가 자본시장의 이자율이라든가 상품의 가격이 있죠. 가격. 뭐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아니, 제목을 적어줬잖아. 어디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에서는 이게 결정이 돼. 뭐가? 생산과 소비가 결정이 되는 거야. 시장에서는 그 가격을 매개로 생산자가 생산하고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균형 가격이라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변한 가격에서 다시 또 생산과 소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경기가 좋은 거예요. 생산과 소비가 위축이 되면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변할 것이고, 이게 시장 경기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알아야 될 거예요, 중개업자가. 아니, 중개업자는 영업할 때 주변 그 지인들에게 제일 많이 질문을 받는 게 뭐예요? 사야 돼? 팔아야 돼? 오를 것 같아? 아니면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려운 거 낸다, 안 낸다? 잘 안 내요. 응?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단원일수록 이론은 간결하게 내주는 거예요. 간결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파트를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게 되면 수요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수요의 개념이라고 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요가 있고,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벌어들인 예산, 소득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소비하겠다는 욕구이자 뭐를? 계획을 나타내요. 여기에서 여기 주어진 가격 수준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모든 가격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특정한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가 소비하겠다는 욕구이자 뭐를?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획을. 그러면 수요량이라는 것 있죠. 얘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는 최대 양이 있죠. 그걸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해 줬어요. 기억하나요? 우리가 만약에 TV가 있어요. TV 가격이 만약에 200만 원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한 대 정도 구입해서 거실에 놔두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격이 1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하나를 더 사서 안방에다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50만 원으로 떨어지면 애들 방에도 하나 둬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가격이 만약에 10만 원으로 떨어지면 욕실에도 하나 설치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욕구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에 관한 욕구가 아니라 특정한 상품에 관한 욕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들의 욕망은 무한대잖아요. 모든 상품을 마음에 들면 다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다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걸 다루는 게 아니라 개별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특정한 상품을 기준으로 모든 가격이잖아요. 그죠? 모든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욕구 있죠? 이걸 수량으로 표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라는 거는 이 수요 곡선 전체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하는 욕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가격이 시장에서 50만 원이라고 하는 특정한 가격에 결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가격 수준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양은 몇 개?
이게 수요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가격 수준은 특정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수요량을 얘기할 때는 특정 가격이라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주어진 가격 수준이라고 묶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모든 가격 수준, 주어진 특정 가격 이렇게 세분했는데 그 다음서부터는 출제를 이용할 때 주어진 가격 수준이라고 명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랬을 때 지금은 요 50만 원이라는 특정 가격에서 수요량이 몇 개예요? 근데 이게 100만 원 될 수도 있어요, 없어? 그럼 수요량이 몇 개? 2개. 10만 원이 되면 몇 개? 4개. 그러니까 요 수요량이라는 거는 다른 것들이 일정화 다정할 때 오로지 가격에 의해서만 변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뒤에 가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뭐 이런 거를 연결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요가 기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수요의 성격을 보게 되면 먼저 얘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옆 페이지에 가면 55페이지에 사전적 개념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구매가 완료됐다라면 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욕구이자 뭐예요? 계획인 거예요, 계획. 우리가 지난번에 왜 올림픽 주화 가지고 얘기한 거 기억해요? 선생님이 같은 예를 반복을 해주는 거는 기억을 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이게도 기억을 못하고 이번에 이게도 기억을 못하면 우리가 동계 올림픽 개최한 거 기억해요? 이건 우리 세대에서는 다시 개최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도. 하계 올림픽은 어찌어찌 한번 개최할지 모르겠는데 동계는 더 힘든 거예요, 이거. 이게 3번인가 떨어지고 아마 유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치한 기념 주화를 발매를 해요. 그러면 얘는 소장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나는 2세트 사겠다. 나는 10세트 사겠다. 나는 50세트 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대부분의 기념 주화는 한정 수량으로 발매를 해요. 그러면 한 5,000세트 발매하는데 수량에 제한을 안 두면 한 사람이 다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발매하면서 1인당 2세트로 제한을 해요. 그러면 계획은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도 실제로 소비할 수 있는 건 2세트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라는 거는 구매가 완료된 걸 얘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계획이자 욕구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유효수예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이 없는 수요는 유효수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수요하고 공급을 얘기할 때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유효라는 표현이. 그래서 구매력을 수반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무슨 개념으로? 유량이라는 건 수량의 흐름을 얘기해요. 얘는 이게 명시가 됐을 때 요 유량의 크기죠.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명시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남편 용돈 있죠? 한 300만 원 주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주부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져요. 그 양반이 뭐가 이쁘다고 300만 원씩이나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기다가 3년간 용돈이 300이라고 그러면 표정이 밝아져요. 왜?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꼴밖에 안 되잖아. 어쨌든 뭐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내가 지불할 수 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간이 명시가 됨에 따라 이 금액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대부분 비내구재야.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생산하고 소비했느냐를 구별하려고 그러면 무슨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유량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유령 개념이. 그게 주어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벌어서 소득세 신고하죠. 그러면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거예요? 아니면 1년간 벌어들인 거예요? 1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소득이라는 거는 몇 년 동안? 1년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소비할 거 아니에요? 남는 게 있죠? 이거 계속 저축하면 쌓이는 게 뭐예요? 그게 재산이자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재산 또는 자산이라는 거는 이거 누적된 거잖아요. 매년 조금씩 남는 거를 갖다 모아서 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의 재산이 얼마냐를 물어봤을 때 그 재산 규모를 파악할 때 기준과 네가 한 달에 또는 1년에 얼마씩 버냐를 물어볼 때 그 소득을 물어볼 때 기준이 서로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가 들어가면 소가 들어가면 유량이에요. 뭐가 들어가면 소가 들어가면 유량인 거예요. 유량.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해줘요. 인구와 재고와 자산이 있죠. 얘네가 대표적인 절약 변수야. 이건 일정 뭐가 있어야 돼요. 시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때 얘기해 줬잖아요. 이거. 아이들 왜 폰하고 있을 때 안 잘 거야 라고 부모가 소리칠 때 애들이 얘기해 잘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 그래도 안 자고 계속 12시가 다 돼가는데도 폰하고 있으면 방문이 열리면서 엄마의 톤이 높아지죠. 그래도 애들이 안 자. 근데 마지막에 애들이 반응을 보일 때가 언제야? 문이 열릴 때. 방문이 확 열리는 소리 들으면 애들이 바로 이제 잘 거라고. 그게 절약이야. 저 이제 잘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변수다? 절약 변수라는 거. 그러면 선생이 결국은 나중에 이 변수에 대한 성격, 종류 다 정리해 줄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지금 굳이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응? 옛날에 저거 인구와 재고하고 자산 있죠? 그거 세 가지 구별하는 게 2번 나왔어요. 2번. 그것도 출제자가 친절하게 박스 주면 요쪽으로 3개, 요쪽으로 3개 줘요. 그럼 몇 개요? 반 잘라서 요쪽이 절약. 이렇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맞추라고 준 거예요. 대표적인 것만 알면.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주택 유량하고 절약은 뒤에서 또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56페이지에 가면 수요 함수하고 수요 법칙이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해보죠.